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간단한 주식의 매수 자리에 관해서 간단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저께는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했었죠.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전저점을 돌파하는 자리들의 매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전저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높은 데서뿐만 아니라 자, 오늘 이렇게 낮은 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저점을 돌파를 하죠, 오늘. 예. 이렇게 무너졌다가 여기 전저점이 여기죠. 여기를 돌파하는 종목들.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많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여기 전저점을 돌파하는 거 보이죠? 전저점을 이렇게 여러 개 돌파하는 종목일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전저점을 어제 돌파하니까 많이 올라가죠. 자, 물론 그저께는 올라갔다가 무너졌죠. 이렇게 그저께는 올라갔다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저점 돌파의 매매는 굉장히 매매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을 하는 거는 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자, 고점 돌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되지 않는 고점 있죠. 이런 고점들, 이런 돌파가 되지 않는 고점들을 어느 날 밑으로 쭉 무너졌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수원자리라고 하죠. 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수원자리라고 합니다. 전고점 돌파의 매매라고 합니다. 전고점 돌파의 매매는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의 매매의 단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고점 돌파의 매매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전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전고점이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돌파선이 잘 안 되는 선이에요. 근데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전고점 돌파의 매매는 일단 밑에 쪽에서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와 돌파한 다음에 날아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거고 그렇다고 20 돌파 매매나 전저점 돌파 매매처럼 시작하자마자 돌파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도 물론 시작하자마자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여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중반층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시작하자마자 여기 돌파를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전고점 돌파의 매매이자 우리가 쉽게 매매를 해서 수원자리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자리는요 굉장히 돌파가 안 되고 있죠. 여기는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선 앞에서 끝나는 종목들이 내일 바로 돌파를 한다거나 시간의 단위가를 보시면 올라갔을 경우에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누스는 지금 시간의 단위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내일 돌파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돌파선 앞에서 끝나는 종목들은 바로 돌파하는 경우보다는 뭐예요? 갭에서 무너져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파선 앞에서 끝나는 종목은 항상 버리라고 하죠. 돌파선 앞에서 끝나는 종목들은 무너지는 확률이 거의 뭐 90%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의 단위가가 지금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돌파하면 물론 잡는 거지만 돌파하지 않고 내일 음봉으로 무너져서 갭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졌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 이걸 보고 전고점 돌파라고 합니다. 이 전고점 돌파는 쉽게 나오진 않지만 자, 오늘 등락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이 전고점 돌파의 매매는 차트를 예측을 좀 해야 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전저점 돌파는 간단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잡으면 되니까. 자, 오늘 올라가서 얘가 돌파한다.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이렇게 전저점 돌파는 잡은 다음에 전저점 무너지면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시면 여기 전저점 돌파를 했죠. 자, 오늘도 이 종목은 여기 전저점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가 무너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저점 돌파는 간단합니다. 앞에를 보고 매매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전고점 돌파 매매는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전고점 돌파라는 겁니다. 저런 거는 좀 전고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신원도 애매하고. 자, 신원종합개발도 오늘 여기가 전고점 돌파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일부러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 준 겁니다. 이게 전고점이잖아요. 돌파하기. 근데 그 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상지간서 같은 건 아니고, 자, 구경지에는 보시면은 이거는 뭐 볼 수도 없고. 자, 미래반도체 보시면 명확하죠. 전저점 돌파. 미래반도체는 전저점 돌파가 명확합니다. 전저점을 돌파했어요. 그럼 잡고 여기가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근데 잘 못 잡냐면 이렇게 크게 올라온 다음에 돌파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 했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전저점 돌파입니다.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전저점 돌파. 자, 그리고 SL바이오메딕스 같은 거는 자, 이게 오늘 이것도 전고점 돌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고점 돌파를 끝에서 한 거지만 전고점 돌파라고는 할 수 없고요. 20지 이상 승매입니다. 자, IMBDX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봐보세요. 고점들을 오늘 여기를 하나, 둘, 세 개. 자, 고점이 아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고점이 아주 칼 같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완벽하게 일자로 된 고점들은 없어요. 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고점쯤에서 서로 3개 정도를 돌파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종고점 돌파예요. 그럼 올라가면 이걸 돌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고점 돌파 매매는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2개를 돌파했죠. 여기 2개를. 자, 이 선이 비슷하지 항상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 그리고 여기까지 4개 정도를 돌파해줘. 자, 그러니까 4개를 돌파하는 이런 애들이 크게 올라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는요 간단합니다. 고점 돌파는 고점을 돌파하면 잡고요,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정구 돌파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잡게 되죠. 높은 데서 잡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밑에서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예측하는 게. 자, 반면에 오늘 마이크로 데이터는 제가 오늘 20돌파 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 돌파한 다음에 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기다리라고 했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하기는 15%에. 하루 종일 15% 있다가 막판에 올라간 겁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하루 종일 여기 15% 있죠. 13에서 15%에 하루 종일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전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 오늘 여기 고점 정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13%니까 돌파할 수 있겠다. 저항선도 없고. 자, 돌파를 한다면 무너지면 버리고 안 무너지면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고점 돌파 매매는 크게 먹는 대신에 예측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전고점 돌파 매매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주 대림을 아까 하라고 했죠. 여기 돌파했을 때 돌파했다가 쭉 한번 무너졌죠. 14%까지 무너졌을 때 제가 여기가 깨지면 버리고선 안 그러면 여기 넘어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슈팅해서 오늘 29%까지 갔는데, 자, 요런 게 바로 전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전고점을 딱 돌파할 때, 자,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죠. 돌파할 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버린다 생각하고. 전고점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데가 무너지면 버리고 안 무너지면 슈팅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블루엠텍도 전고점 돌파하는데, 자, 아침에 주고 올 때 제가 여기 돌파할 거라고 했죠. 네, 여기 돌파할 거라고 했는데, 돌파한 다음에 무너지면 버리고 안 무너지면 여기까지 보는 거. 이게 바로 전고점 돌파 매매라서 항상 지금까지 연태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저점 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파하는 게 보여요. 그쵸? 여기 밑에도 돌파하는 게 보이죠? 돌파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무너지면 버리면 되고 안 무너지면 기다리면 되는데, 전고점 돌파는 이미 여기서 올라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올라와서 잡는다는 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가장 크게 가지만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전고점 돌파는요, 밑에서 주식을 잡을 때 여길 돌파할 수 있나 없나 한 7, 8%, 10% 선에서 돌파가 되는가 이런 거를 예측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매매는 먹을 수 있는 대신에 굉장히 힘든 매매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제가 아침에 단양봉 상승할 때 그랬죠. 자, 오늘 여기 돌파갈 거니까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무너지면 버리고 안 무너지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정확하게 올라갔죠. 이게 바로 전고점 돌파의 매매입니다. 이게 바로 전고점 돌파의 매매예요. 그래서 자, 유니크 같은 거는 전저점 돌파죠. 유니크는 오늘 아침에 전저점 돌파 매매입니다. 이건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깨버렸죠. 여기가 돌파되면 이게 무너지면 버리고 안 무너지면 20돌파 매매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전저점 돌파는 쉽지만 전저점 돌파는 쉽잖아요. 보이죠? 여기 전저점을 딱 돌파하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면 잡으면 좋거든요. 전저점 돌파를 바로 하는 애들은 크게 간다고 했죠. 항상 전저점 돌파는 굉장히 쉬운 매매예요. 전저점이 보이기 때문에 쉬운 매매지만 전고점 매매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어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끝났어요. 보이죠? 얘는 어제 전고점을 여기 2개를 하나, 둘, 3개를 돌파하고 끝냈어요. 돌파하고 끝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게 된 거고요. 저런 것들을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쉬운 건 뭐예요? 전저점 돌파 매매가 지금 보시면 훨씬 쉽죠. 익은 저점을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무너지면 버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끝났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되니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같다.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전고점 돌파와 전저점 돌파 매매는 차이가 심하게 있습니다. 전저점 돌파 매매는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고점 돌파 매매는 먹으면 크게 가는데 전저점 돌파 이렇게 전저점 보세요. 전저점을 돌파하니까 자, 오늘 전저점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기 많이 올라갔죠. 여기까지. 이렇게 저점을 돌파하는 매매들은 찾기가 쉬워요. 그쵸? 저점을 돌파하니까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근데 고점 돌파는 올라가서 돌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할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손해보험도 오늘 제가 매매할 때 뭐라고 했죠? 아침에 잡을 때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하나손해보험도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하나손해보험. 여기까지 보라고 했죠. 여기까지 양봉까지. 여기까지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파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돌파의 매매는 상당히 힘들고요. 다만 시작하자마자 돌파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고점 돌파를 하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의 매매에서도 유력하게 이런 데 시작하자마자 돌파를 하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시작하자마자 돌파하는 애들. 자, 여기도 시작하자마자 고점 돌파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를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거지, 실제로는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정구점 돌파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매매하게 되는 거의 100%, 한 60%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 뒤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앞자리라고 하고요. 이게 뒷자리죠. 자, 여기를 보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이 앞자리고요. 이 뒤쪽에 이게 뒷자리입니다. 이 뒤쪽. 이 그늘 뒤쪽. 이쪽에서 우리는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는 한 방씩 크게 쏘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 돌파 매매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할 만한 매매라고 해야 되는 매매지만, 여러분들이 전고점 돌파 매매 이런 것들 있죠. 전고점을 돌파하면 돌파선을 로스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전고점을 돌파하면 돌파를 크게 했을 때는 버리는 거지만, 작게 했을 때는 돌파를 작게 했을 때는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 쉽지 않은 매매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고점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매매를 전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다가 실패한 전고점 돌파 매매가 있죠. 예, 뭡니까? 자, 유닛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유닛을 여기서 20돌파 때 잡으라고 했죠. 20돌파 때 부지런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많이 잡았고요. 저도 오늘 여기서 한 5% 올라갈 동안 계속 잡았어요. 5%까지 계속 잡고, 왜? 여기로 오늘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20돌파 했으니까 여기 돌파하겠다. 여기 돌파하면 오늘 날아가겠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긴 연병 돌아가다가 무너져 버렸죠. 예. 이렇게 돌파가 무너지면 무조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니까 좀 올라갔으니까 내일 한번 볼 수는 있지만, 자, 내일 다시 이 종목은요, 내일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개나 돌파하게 되죠. 4개나?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내일 돌파하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은요, 120까지 올라갑니다. 120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종목들은 요게 바로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의 매매가 되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 있죠.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은 지수가 무너져서 그렇지, 지수가 좀 올라가면 저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수가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좋자고요? 이렇게 전저점 돌파하는 종목들을 잡는 게 좋아요. 여기 저점 돌파했죠. 자,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내일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FEMC 홀딩스는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고 끝나면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전저점 돌파 매매들, 자, 지금도 여기도 그렇죠. 에코프로도 오늘 전저점을 돌파하고 맞췄는데,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면 시간이 나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에코프로가 여기를 지금 돌파하면 또 전저점 돌파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내일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버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저점 돌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지, 지금은 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서 매매를 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아침에 전저점을 딱 돌파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잡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는 여기 전저점을 딱 돌파하죠.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